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집 사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떤 시간을 가져볼 거냐면 앞에 보이시죠? 이 어마어마한 우유 34종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빠밤. 저희가 이 많은 우유를 테이스팅하는 이유는요, 이 우유가 1등이야, 이 우유가 제일 맛있어 라는 것을 순위를 매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최고의 밀크티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우유들, 그리고 다양한 설탕들, 그리고 다양한 차들을 직접 리뷰해서 마지막 한 가지, only one, just one을 위해서 저희가 달려가려고 합니다. 밀크티에서 우유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으로 따지면은 신체, 이 몸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 우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이렇게 네 가지의 체형을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우유는 굉장히 근육질이고 어떤 우유는 굉장히 슬림하고 그리고 어떤 우유는 굉장히 밸런스가 좋은 정말 다양한 우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유를 테스팅하고 밀크티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34가지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일단 일반 우유들, 우리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우유들부터 한번 테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씩 테이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우유의 개수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해가지고 총 19개고요. 우리가 마트, 편의점, 그리고 슈퍼마켓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우유로만 19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대기업들, 막 빛나죠? 빛이 막 나고 있죠. 대기업 우유들, 뭐 서울우유, 매일우유, 남양, 그리고 파스테르 이렇게 해서 총 10개. 그리고 이쪽은 PB상품. 조금 저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또 오늘 맛있는 우유가 나오면 그게 또 포인트잖아요. 그죠? 요것도 한번 테스팅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팅하기에 앞서서요, 우유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고온 살균 우유. 그래서 130도에서 약 2초간 이제 살균을 한 게 고온 살균 우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저온 살균 우유. 60도에서 30초 정도 살균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뭐 75도에서 15초, 뭐 95도에서 150초 좀 다양한 온도에서 이제 살균 방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멸균 우유. 멸균 우유는 아예 균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보관 상태 자체도 굉장히 길죠. 오늘은 멸균 우유가 없습니다. 멸균 우유는 다른 편에서 리뷰를 하도록 할 거고, 오늘은 고온 살균 우유와 그리고 저온 살균 우유, 그리고 락토프리 우유, 우리 유당불내증 때문에 우유 못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우유들까지 해서 총 3종류를 리뷰해 볼 겁니다. 서울우유 나100% 테스팅 한번 해볼까요? 저는 나100%를 마시면서 느꼈던 거는 약간의 그런 견과류에서 나오는 너티함, 약간의 고소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도 서울우유를 많이 마셨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한 맛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테이스팅을 할 우유는 역시 서울우유인데요. 서울에서 약간의 저가 상품으로 나온 서울우유 프레쉬 밀크예요. 마셔보고 그리고 요거랑 또 맛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마셔볼게요. 프레쉬 밀크는 조금 더 깔끔한 느낌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아몬드류의 이런 너티함은 없고요. 그냥 플레인한, 그냥 깔끔한 그런 우유의 맛입니다. 굉장히 고소하고 조금 담백하고 약간 끝맛이 단 느낌? 세 번째 리뷰할 우유는 서울우유에서는 일반 마트에서는 조금 고가? 이 세 개 다 마트에서 편하게 고를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이 가장 높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원유 자체도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 플라스틱 재질, 그러니까 이 종이에 있는 것보다 이 플라스틱 재질에 있을 때 조금 더 맛과 향이 잘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세 개 또 같이 또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 나100%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런 마셨던 그 분유 있나요? 분유 있죠. 분유에서 나오는 고소한 냄새, 고소한 향, 우리가 그 자판기에서 200원 넣고 뽑으면 나오는 그 우유 있잖아요. 약간 거기에서 나는
약간 분유향, 굉장히 고소함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고요. 마지막에 끝맛에서 살짝 뭔가 우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고소한 그런 향이 나네요. 확실히 세 개 다 맛이 달라요. 이 나베프로는 조금 너티함, 그리고 이 목장의 신선함이 살아있는 우유는 고소함, 그리고 프레시밀크는 굉장히 플레인한 깔끔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목장의 신선함의 우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밀크티로 만들었을 때도 이 마지막에 그 고소함이 차랑 했을 때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로도 한번 밀크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서울 우유들을 지금 제가 마시면서 느꼈던 건 끓여서 만드는 밀크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로얄 밀크티 방식을 만들었을 때 맛이 굉장히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고소하고 그리고 너티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끓였을 때 홍차가 굉장히 강하게 우러나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바디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에 밀크티를 만들 땐 서울 우유로는 한번 로얄 밀크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다음 우유는 메일 우유입니다. 일반 팩 우유에서는 사실 이렇게 동그랗게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게 없잖아요. 저는 메일 우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 냉장고의 맛이 그런 잡내들이 들어가거든요. 사실은 꽉 닫아놔도. 근데 이렇게 뚜껑으로 하면 그럴 일은 없으니까 굉장히 프레시한 우유의 맛을 매일 느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렇게 뚜껑 있는 것들을 선호합니다. 아까 전에 그 서울 우유 중에서 그 두 번째 우유 있죠. 그 우유랑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인데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특유의 그런 풍미는 없어요. 아까 전에 서울 우유의 그런 너티함은 아닌데 굉장히 신선함이 살아있는 그 우유처럼 아주 살짝 굉장히 고소한 그런 풍미를 마지막에 갖고 있습니다. 메일 우유에서 나오는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저는 유당불내증이 없어요. 그래서 유당이 몸에 들어와도 잘 이제 받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소화 못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온 우유가 바로 이 소화가 잘 되는 우유고, 유당이 0%. 그래서 배 아프지 않은 우유. 그래서 락토 프리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플레인한데 약간의 발효된 그런 치즈 향이 마지막에 아주 살짝 있어요. 그게 아마 이제 그 락토 프리를 하는 과정에서 공정에서 나오는 그런 맛일 것 같은데, 그리고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스트로베리에서 나는, 딸기에서 나는 풋내면서 약간의 그런 딸기 향이 아주 소량, 아주 살짝 있어요. 이걸 먹고 막 어떻게 딸기 맛이 나!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약간 딸기 우유에서 나는 그런 맛도 나요. 오히려 이 소화가 잘 되는 우유는 어린아이들이 요즘에 유당불내증이 많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딸기 우유 밀크티 같은 걸 만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생딸기 잔뜩 갈아 넣어가지고 이거랑 오히려 넣으면은 이 딸기 풍미가 더 복합적으로 살아나면서 좋을 것 같고, 이 메일 우유 같은 경우에는 냉침인데 이게 비교적 향이 플레인하다 보니까 좀 얼그레이나 좀 향기가 있는 그런 가양차들 있잖아요. 그런 가양차를 냉침한 그런 향을 잘 살릴 수 있는 밀크티를 하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온 살균 우유예요. 그래서 슬로우 밀크라고 적혀져 있고 63도에서 30분간 아주 천천히 저온 살균을 했네요. 저온 살균을 하는 이유는요, 살균을 한다는 건 결국에는 유익균과 좋지 않은 균들을 다 없앤다는 뜻인데요. 저온 살균 같은 경우에는 60도에서 30분 동안 살균을 하니까 그 70도 이상에서 살 수 있는 유익균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130도에서 살균을 해버리면 사실 거의 살아남아 있는 균들이 유익균 자체가 없죠. 하지만 저온 살균을 하게 되면 그 위의 온도에 있는 유익균들은 살아남아서 우리가 몸에 들어왔을 때 조금 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우유고, 대표적인 우유로는 파스테르 우유가 있죠. 그래서 이따가 요것도 같이 한번 마셔볼게요. 치즈에서 나오는 그런 약간 꼬릿한 느낌이 있습니다. 저온 살균 우유만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실 눈 딱 감고 우유 마셔보면은 한 번만 테스팅해보면
그냥 고온 살균 우유와 저온 살균 우유를 굉장히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런 투게더에서 나오는 달콤한 향이 있잖아요. 고소한 향, 그 향을 그대로 갖고 있고 치즈같이 꼬릿꼬릿한 느낌도 있고 대신에 바디감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에요. 약간의 꿀향 같은 것도 끝에 살짝 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온 살균 우유는 우유 자체만으로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지만 특유의 향이 있기 때문에 밀크티를 만들 때는 오히려 방해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소화가 잘 되는 우유까지 그런 공정에서 나오는 풍미까지는 어느 정도 밀크티에서 허용이 가능한데 저온 살균에서 나온 특유의 그 향은 오히려 밀크티를 만들 때 방해가 될 것 같다는 찻집 사장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7번째 우유, 바로 아이슈타인. 벌써 혀가 꼬이기 시작했어. 아이슈타인, DNA.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 우유인데 왠지 이거 마시면 똑똑해질 것 같고 이 초록색이 좀 약간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 밤향, 밤향, 찐밤 향이 나요. 군밤은 아니고 찐밤이에요. 찐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찐밤 향. 로얄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짜이랑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시는 우유 GT. 얼마나 맛있으면 맛있는 우유라고 했을까? 대중들을 현혹하는 건 아닌지. Nope. 엄청 맛있지 않은 것 같고 그냥 평범합니다. 다른 이런 대기업들 우유랑 거의 비슷한 맛의 풍미를 갖고 있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깔끔해요. 어떤 특유의 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바디감이 무겁은 것도 아니고 바디감이 가벼운 것도 아니고 딱 평균의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우유에 비해서는 특징은 많이 없는 편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밀크티를 만들 때 더 좋은 우유라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우유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차랑 잘 접목돼서 너무 잘 어울릴 수 있지만 오히려 차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우유가 더 잘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로는 나중에 로얄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런 콜드브루 냉침한 밀크티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소화 잘 되는 배 안 아픈 우유. 일단 우유가 달아요. 굉장히 달아요. 설탕을 넣은 것처럼 굉장히 달아요. 아이슈타인의 찐밤 향의 한 10배는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써 있어요. 진짜 고소한 락토프리라고. 근데 진짜 찐밤 향의 그런 고소한 향이 입에 풍미를 확 갖고 들어오고 너무 달아서 이걸 딱 먹자마자 생각이 났던 밀크티는 당이 안 들어간 밀크티 있죠. 아예 설탕 자체가 안 들어간 밀크티. 그런 밀크티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좋겠다. 설탕이 아예 안 들어간다고 해도 우유가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으면 굉장히 그 밀크티의 풍미를 잘 살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름을 이렇게 지면 안 되지. 소화가 잘 되는 배 안 아픈 밤 우유라고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밤 향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일지는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요. 전 나중에 꼭 만들어 볼게요, 밀크티로. 그리고 이제 파스테르. 야, 너네 집 우유 뭐 먹어? 우리 집 파스테르 하면은 막 엄청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어렸을 때는 그런 게 또 있었거든. 파스테르 우유는 저온 살균 우유의 대표 주자고요. 파스테르부터 시작해서 각종 브랜드 마트에서 이제 저온 살균 우유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온 살균을 할 시에 고온에서 살 수 있는 유익균들이 살아 있어서 조금 더 건강에 좋은 우유라고 할 수 있겠죠. 마시고 났는데도 그 고소한 향이 계속 남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온 살균 우유가 갖고 있는 그런 고소함은 아까 전에 그 메이루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고소하고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짭짤한 맛이 있어서 오히려 더 감칠맛을 좋게 만들어 주는데 밀크티로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온 살균 우유는 저는 조금 선호하지 않는 편이고 왜냐하면 너무 향이 강하기 때문에 풍미가 저온 살균 우유가 가장 좋은 이유는 어쨌든 고온에서 살고 있는 그런 유익균들이 남아있다는 건데 끓여서 만드는 밀크티를 하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밀크티를 한다면 냉침식 밀크티가 맞겠다. 하지만 냉침식 밀크티는 향이 중요한데 이미 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밀크티로는 적합하지 않다. 일단 대기업의 10개 우유를 저희가 테스팅을 다 해봤습니다. 바로 우리가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PB 상품 우유들도 이어서 테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